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두 가지 키워드죠. 바로 AI와 비트코인. 이 두 테마에 모두 발을 담그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티커는 GPUS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정말 AI와 비트코인 시대에 숨겨진 보석,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럴듯한 이야기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아주 교묘하게 살게 된 시석의 덫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플러스 80%. 이게 뭐냐면요. 바로 지난 10월 단 한 달 동안 GPUS의 주가가 보여준 상승률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짧은 기간에 주가가 폭발했다는 건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연히 투자자라면 이런 숫자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 숫자가 정말 진짜 상승의 신호탄일까요? 아니, 대체 뭐 하는 회사길래 주가가 이렇게 요동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뜨거운 관심, 이 하이프는 과연 실체가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가 그리는 미래의 청사진과 성장 가능성은 물론이고요.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아주 위험한 리스크까지 샅샅이 한번 파헤쳐서 이 엄청난 변동성의 진짜 이유를 알아보시죠. 자, 그럼 먼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그 정체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AI와 비트코인이라는 어찌 보면 좀 달라 보이는 두 키워드를 한데 엮어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는요, 원래 얼트 얼라이언스라는 이름의 다각화 지주회사였습니다. 크레인 렌탈 사업도 하고 방위 산업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었죠. 그런데 2023년부터 사명을 지금의 이름으로 싹 바꾸고 사업 방향을 아주 공격적으로 틀었습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이 두 가지 축으로 말이죠. 이건 단순한 사업 다각화가 아니라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픽업, 즉 완전한 변신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상 새로운 회사로 다시 태어난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이 회사의 체급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7,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채 1,000억 원이 안 되는 스몰캡, 소형주고요. 주가는 보시다시피 0.4달러 수준, 소위 말하는 동전주에 가깝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작은 뉴스 하나에도 주가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극심하다는 거죠.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종목이라는 점, 이 점은 정말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주식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지금부터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의 성장 스토리,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 불 케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청사진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이지 매력적입니다. 이 회사의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 보유량, 즉 트레저리가 늘어나는 속도를 보세요. 10월 14일에 5,400만 달러였던 게 딱 일주일 뒤에 6천만 달러,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는 6,880만 달러까지 불어납니다. 매주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고 시장에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속도감, 이게 바로 투자자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스택 앤 홀드. 말 그대로 꾸준히 비트코인을 사모아서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는 겁니다. 시장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꾸준히 매입하는 달러 코스트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죠. 현재 약 195개의 비트코인과 4,650만 달러의 현금을 이 전략에 투입했고 장기 목표는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6,880만 달러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주가가 무려 26%나 폭등했고 거래량은 그야말로 터져나갔습니다. 시장이 이걸 얼마나 좋게 보는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는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캐내는 능력, 즉 채굴 능력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세계 최대 채굴기 업체인 비트메인의 최신 모델 S21 프로 마이너를 무려 2,000대나 주문한 건데요. 이게 다 돌아가기 시작하면 연간 약 190개의 비트코인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그냥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라 비트코인 생태계의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비트코인 스토리가 AI 스토리랑 딱 만나게 됩니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는 2026년에 미시간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활용해서 온디맨드 방식의 엔비디아 GPU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정말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I 개발에 꼭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빌려주는 산업에 직접 뛰어들겠다는 거죠.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 데이터 센터 운영 노하우를 쌓고 그 인프라를 AI 클라우드로 확장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겠다. 바로 이게 이 회사가 그리는 큰 그림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완벽한 성장 스토리처럼 들리죠?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는 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화려한 이야기 뒤에 숨겨진 아주 치명적인 위험, 바로 주주 가치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희석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비관론자들이 이 회사를 비판하는 베어 케이스의 핵심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사실 모든 걸 말해줍니다. 2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 전년 대비 45%나 성장해서 2,59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성장세 자체는 분명히 있어요. 성장 좋네? 싶죠? 하지만 그 밑에 손실을 한번 보세요. 무려 2,1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주당 2,066달러 손실이죠. 쉽게 말해서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 구조적인 적자,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에요. 자, 그럼 이 회사는 돈도 못 버는데 비트코인은 계속 사고 채굴기도 사들이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이 희석 엔진이라는 사이클을 돌리는 겁니다. 먼저 AI나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럴듯한 호재성 뉴스를 발표합니다. 그럼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겠죠. 바로 그때 회사는 미리 설정해둔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ATM, 즉 앳더마켓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가 필요할 때마다 시장 가격으로 아주 손쉽게 새로운 주식을 찍어서 팔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이렇게 확보한 현금으로 운영비를 메꾸고 또 비트코인을 삽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계속 희석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과거를 보면 이런 우려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주가 수익률은 사실상 마이너스 100% 휴지 조각이 됐다는 얘기고요. 더 충격적인 건 주식 병합, 리버스 스플릿의 역사입니다. 2023년 이후에만 3번의 주식 병합을 했는데 누적 병합 비율이 무려 26만 2,500대 1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26만 주를 들고 있었다면 지금은 딱 1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정말 끔찍하죠. 당연히 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고 회계 보고서에는 회사가 과연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계속 기억 경고가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회사를 둘러싼 정말 극과 극의 두 가지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한쪽에는 AI와 비트코인이라는 정말 매력적인 스토리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만성 적자와 끝없는 희석이라는 냉혹한 펀더멘탈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어디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까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사는 AI와 암호화폐 인프라에 직접 투자하는 순수한 플레이어야. 여기서 나오는 시너지는 정말 엄청날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돈을 못 버는 건 나중에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일종의 성장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고 AI 클라우드 사업이 성공하면 지금 주가는 정말 싸게 보일 거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비관론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냉소적이죠. 이건 그냥 희석 엔진일 뿐이야. 하이프로 위장한 전형적인 펌프앤덤프 사기라고. 이들은 회사가 떠드는 멋진 스토리는 결국 새로운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떡밥에 불과하고 이 과정에서 결국 기존 주주들만 피눈물 흘리게 될 거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과거의 끔찍한 주가 역사를 내세우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난 10월 한 달간의 주요 이벤트와 시장의 반응인데요. 비트코인 트레저리를 늘렸다거나 채굴기를 주문했다는 스토리 관련 뉴스가 나오니까 주가가 26%, 10%씩 바로바로 급등했죠. 그런데 회사의 펀더멘털이 드러나는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회사가 연간 가이던스를 유지했다는 점에 시장이 환호하면서 주가가 8%나 올랐어요. 반면에 2020년이라는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인 엔비디오 GPU 클라우드 계획에는 오히려 주가가 5% 빠지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인 스토리와 장기적인 펀더멘털 사이에서 얼마나 헷갈려 하는지, 얼마나 줄다리기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과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GPS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대신하는 고성장, 비트코인 프록시 주식으로 화려하게 비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주주들의 희생을 연료로 타오르다 사라질 그저 그런 스토리 주식으로 남게 될까요? 과연 스토리가 펀더멘털을 이기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이 화려한 스토리도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너지게 될까요? 그 결과는 오직 시간만이 말해주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